안녕하세요. 이재철 강사입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그 포토샵을 좀 배워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해 드렸지만, 저희가 뭐라 그러죠? 음, 그 전자지도를 사서 쓰면 좋은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지도를 받더라도 전자지도는 현재의 것만 나와 있죠. 우린 미래에 대한 뭔가 계획을 하고 이러려고 그러면 어차피 그 지도를 또 다시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업체에서도 가끔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무료 지도죠. 네이버 지도를 딱 열어서 이런 지도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도에서 장소를 쉽게 협성대학교 치면 저희 학교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우리서 여기서 하나 알아둘 거.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이 확대, 이게 그 줄이는 거, 이게 나와 있는데, 음, 그,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실질적인 그 스케일이랑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위에서부터 얼만큼 내려와서 보느냐, 위로 얼만큼 띄어서 보느냐의 차이에서 나오는 그 줌 스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거를 뭐 이거 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스케일이 나오죠. 100분의 1. 그다음에 좀 더 내리면 300. 이게 여기서 요만큼이 이건데 이건 스케일이 아니라 300m 위에서 봤다는 소리예요. 500 뭐 이렇게 쭉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 협성대학교 캠퍼스를 얼마만큼 상공에서 보느냐에 따라 많이 틀리잖아요, 지금. 이 협성대학교가 이 위에서 보면 크기가 어떻게 보여요? 지금 뭐 건물도 제대로 안 보이고 그러죠. 고등학교랑 같이 섞여서 보이니까. 근데 점점 확대를 하면 쭉 다 뜨고 있어요. 협성대학교 건물까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 전체적으로 이 협성대학교에 대한 지도들을 크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궁금할 거예요. 협성대학교가 과연 크기가 얼마나 돼요?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재보실 수 있는데 면적 이렇게 해서 찍으시면 돼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쭉 찍어서 전체적인 면적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거죠. 대충 뭐 요 정도 인문관이 있는 데까지만 잰다 그러면 좀 돌아서 잴게요.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정확하게 재진 않겠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와서 더블 클릭 그러면 총 면적이 나오겠죠. ESC 누르면 이 면적에 관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또 그 스케일을 맞춰야 돼요. 스케일이 뭐냐? 우리가 이 협성대학교를 만약 한다 그러면
자, 협성대학교 장대죠. 협성대학교의 이 정문 길이가 얼마나 되냐. 그럼 우리는 여기서 거리를 재셔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ESC 누르면 6.9m가 되죠. 실제 거리는 6.9m인데 우리가 이걸 포토샵으로 해서 그 건물 이제 요 협성대학교를 만약 만들었다. 그러면 과연 그 크기를 실질적으로 늘려야 돼요. 이제 캐드에서 불러들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스케일이라는 명령어를 쓸 건데 어느 한 지점에 그 정확한 그 거리를 알고 있어요. 그걸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는 거리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리가 왜 이런 데를 재냐, 도로면 쪽을 재는 게 제일 정확해요. 그리고 우리가 협성대학교를 만약 이렇게 해서 이 전체를 만들겠다. 그럼 솔직히 센터점에 있는 무언가를 기준으로 쟀을 때 제일 좋은 그 이제 건물 거리라던가 이런 것들을 맞추는 게 좋죠. 왜 그러냐? 왜 중앙에서 맞춰야 되냐? 이제 스케일이라는 거는 확대 비율로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거리를 우리가 확대시켰다면 저 끝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길이로 이게 확대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중심이 되는 지역을 기준점을 삼아서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추기가 쉬우세요. 스케일 맞추기가. 요거는 뭐 일종의 팁인데 여러분들도 한번 좀 알아두셔야 될 거예요. 요새 네이버 지도가 좀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 일반 지도냐 위성 지도냐 협성대가 훨씬 보기 편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리가 대부분 거의 일반 지도를 보게 될 거예요. 이게 지형 지적도인데, 그러니까 이게 번지수가 나오는 것들이죠. 이렇게 쭉 확대해 보면 번지수가 나오죠. 그럼 이제 지형 지적도라 그런 건데, 이렇게 보시면 지형도가 나오는 거죠. 이게 그 등고선이랑 합해진 전체적인 입체적인 높이를 가진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게 돼요. 근데 우리가 포토샵을 왜 알아야 되냐?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일반 지도인데, 자, 여기서 보시면, 자, 협성들을 기반으로 따지면, 우리가 최대로 확대했을 때, 이게 한 번에 지도가 다 안 나오잖아요. 다 안 나오죠. 정문 있고 이 전체적인 길이가. 그럼 우리가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뭐 면적을 해주셔도 좋은데 저는 일단 거리로 표시를 해둬요. 제일 가로점과 제일 높은 점 기준으로 이렇게 기준점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일 끝까지. 자, 이제 요 크기를 두시고 이제 저는 협성대를 지우면 요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확대를 하면 이걸 왜 쳐두냐? 확대를 해야 이 세세한 부분까지 다 지도로 딸 수 있으니까 이걸 포토샵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확대를 하면 어디서부터 우리가 캡처를 해야 되는지 몰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캡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추천은 좌측 상단부터 이렇게 조금씩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그 캡처를 뜨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 이게 나중에 좀 이상한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분인가를 본인이 찾아서 하기가 훨씬 쉬워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좀 지워줘야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저는 알 캡처를 쓰는데 공짜니까 쓰는 거예요. 뭐 네이버 캡처도 되고, 뭐 네이버 캡처도 뭐 직접 지정을 하셔서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어디까지 떠야 될까요? 지도를 이렇게 뜨는 게 좋겠죠. 이런 식으로 뜨시는 게 좋아요. 왜? 요런 무언가들이 겹치면 나중에 지도를 따거나 이럴 때 되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저장. 그래서 저는 얘를 홀더를 하나 만들게요. 홀더. 새로 만들기. 홀더. 지도 하나 쳐서 놓고, 여기에 저는 협성대 1 이렇게 넣을 거예요. JPG로. 자, 닫기. 그 다음에 지도를 조금 옮겨 볼게요. 여기서 우리가 캡처한 여기까지 캡처를 했죠. 그럼 요 선을 잡아서 좌로 이렇게 밀어 주시는 거예요. 선을 맞춰서. 그래서 얘가 너무 끝까지 가면 안 돼요. 또 왜? 지도가 살짝 겹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끝선을 100% 정확하게 모르니까 좀 이렇게 띄워서 맞춰야 지도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캡처. 이제 뭐 직접 지정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저장. 협성대 2번 저장. 닫기. 또 됐죠?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 빨간색 선이 안 끝났잖아요. 한 번 더 캡처를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다시 요 선에서 잡고 쭉 옮겨 주시면 돼요. 어디까지? 어차피 요번엔 한 번에 끝날 것 같으니까 요 정도만 해서 겹쳐 줄게요. 지도를. 자, 캡처. 직접 지정.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 협성대 3번 저장. 닫기. 일단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나오는 전체 영역을 다 캡처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가 꽤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장이었으니까 최소한 안 돼도 뭐 밑에 대충 잡아도 뭐 한 몇십 장의 지도를 이렇게 캡처가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뭐 좀 더 교수님 요만큼만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이게 확대를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좀 길도 그렇고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것들, 어, 쉽게 얘기하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 보면 뭐 주차 라인이 나와 있는 데도 있어요. 지상 주차장으로. 뭐 그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주차 라인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 여긴 지하도로 들어가는 지하 주차장일 거예요. 뭐 놀이터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여기 또 보시면 주차장이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최대로 확대를 해 주셔서 캡처를 뜨시는 게 되게 좋아요. 뭐 일단 요건 이렇게 접어 놓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뭐 다 캡처를 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포토샵에서 불러야 되는데, 여기서는 자 포토샵에서 몇 개만 보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다 또 나중에 나눠 드릴 거예요. 자, 포토샵에서 애니메이션으로 볼게요. 슬라이드 쇼. 자, 뭐 포토샵이란 무엇인가? 포토샵은 여러 가지에서 쓸 수 있어요. 3D 맥스에서 불러도 올 수 있고, 플래시에서도 쓸 수 있고, 마야에서도 쓸 수 있고, 일러스트, 뭐 기타 소프트 이미지에서 쓸 수 있어요. 파일은 여러 가지 파일을 쓰는데, 우리가 제일 쉽고 간편하게 쓸 수 있는 게 JPG 파일이죠. 맥스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쓰냐? 그럼 맥스는 우리가 재질감을 입힐 때, 그 매핑 소스를 만들 때 이제 카메라로 찍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재질감을 포토샵에서 만들어줘요. 단위 재질감을 만들어서 이제 맥스에서 매핑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플래시는 사진 같은 것들을 JPG 파일을 여러 개 만들어서 뭐 동영상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도 있잖아요. 뭐 일러스트도 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야도 뭐 매핑 쪽을 많이 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호환성이 좋아요, 포토샵이. 그리고 일러스트와 포토샵의 차이. 포토샵은 픽셀 단위예요. 점을 이용해서 면을 채워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표현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점이 아니라 벡터 성질을 가지고 있는 선을 그대로 긋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캐드에서 보면 SP 라인 있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여러 가지 다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툴을 쓰면 좋은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표현을 할 때 여기서 좀 어려운 것들을 다른 데서 만들어 가지고 쉽게 이렇게 그 입힐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 번쯤은 내가 뭐뭐뭐를 다뤄야 되겠다 라고 얘기를 이제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저 같으면 일단 맥스, 포토샵, 그 다음에 캐드, 요 세 개는 저희 학과의 필수라고 생각해요. 포토샵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밖에 나오면 판넬 만들잖아요. 판넬. 어, 그런 것들도 이렇게 만들면 되고, 또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메스 모형이라고 밖에 모형 만든 것 중에 그 스티로폼을 잘라가지고 이렇게 놓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놓으면 솔직히 안 예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거를 실제 가서 사진 찍어 오면, 자, 보시죠. 우리가 건물이 되게 높은데 밑에서 위로 찍으면 아래는 크고 위에는 이제 좁은 삼각형 모양이 되죠. 그거를 우리가 평행으로 맞춰주는 수정 작업을 포토샵에서 할 수 있어요. 보정을 해준 다음에 그거를 그 모형 스케일에 맞게끔 출력을 해서 붙여서 잘라내면 훨씬 더 예쁜 모형을 만들 수 있어요. 질감도 이제 살릴 수 있고, 뭐 이제 각자의 선택에 따름이죠. 나는 뭐 이렇게 건물 이런 거 티내는 것보다는 나는 뭐 요런 게 좋아. 뭐 그냥 메스로 하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줄래.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요새는 좀 디테일이나 뭐 우리나라 환경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좀 다양한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상당히 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토샵의 그 화면 구성을 알아볼게요. 뭐 캐드도 그렇지만 화면 구성을 알아야 우리가 뭐 이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아니까. 이게 제목 줄눈 표시예요. 그 캐드랑 똑같이 제일 위에 보면 쭉 붙어 있는 것처럼 파일을 열고 닫고 뭐 에디팅, 이미지, 레이어, 타입, 스크린 뷰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2번은 메뉴판 줄눈 표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누르면 요 밑에서 이렇게 펴내요. 여기서 쓸 수 있는 메뉴들이. 그 다음에 이제 요 전체를 옵션 바라 그래요. 뭐 올가미 툴, 뭐 요 뒤쪽에 나오는데 뭐 옵션 바, 그 다음에 툴박스, 4번을 툴박스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5번 요 전체 까만색 부분을 이미지 작업창이라 그러고, 6번 상태 줄눈 표시라는데 요 밑에 요거예요. 이미지 뭐 요런 것들. 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팔레트라는 게 떠 있죠.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아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포토샵이. 그리고 이제 툴박스에서 보시면 우리가 툴이라 그러는 거는 요거를 하나로 묶어져 있는 것들을 툴이라 그래요. 요거는 선택 관련 툴, 뭐 옮기거나 따거나 이미지를 따거나 뭐 이런 것들, 뭐 이미지를 잘라내거나 이미지에 있는 색깔을 추출하거나 이런 것들, 선택 관련 툴을 1번에 있고, 2번은 채색 관련 툴, 뭐 색칠을 붓으로 한다든지 도장 툴이라든지 뭐 그라디에이션을 준다든지 물방울 효과를 준다든지.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이게 밴드로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주변색, 이게 뻥 뚫린 것들을 주변 색깔과 비슷하게 해서 이제 뭐 만들어진 툴, 요 뒤에 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벡터 이미지 툴, 우리가 아까 얘기한 포토샵에서도 선을 그릴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레터링을 한다거나 그럴 때, 뭐 글자를 쓴다거나 글자 옮기고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쓴 툴이고, 화면을 옮긴다거나, 이게 캐드도 똑같죠. 손 나오면 펜 툴이라 그래서 눌러가지고 화면으로 옮기는 툴이죠. 그 다음에 줌, 돋보기, 그 다음에 그 화면 배경을 흰색으로 하느냐 검정색으로 하느냐 이렇게 툴 해서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토샵 뭐 쭉 오면서 요게 CS4고 요게 CS6예요. 제가 여기까지 쓰지는 못했는데 CX6고 이제 거의 비슷해요. 툴은 거의 안 바뀌고 있어요. 이제 여기 올가미 툴, 이미지를 작업하고자 하는 그 선택에서 이제 뭐 그 자유롭게 얘를 따는 거를 할 거예요. 그 올가미, 자석 올가미는 쭉 찍어서 얘를 쭉 긁어주면 어떻게 되느냐, 요 선 따라서 얘를 쫙 이렇게 하는 거, 그 따라서 그 픽셀 단위마다 각 색감의 영역이 있어요. 그 색감 비슷한 쪽을 통해서 이렇게 영역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게 자석 툴. 뭐 좀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자유로운 이미지를 따고자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툴이에요. 그 다음에 뭐 컷툴, 요거는 뭐 자르는 거고, 요거는 세부적으로 자를 때 쓰는 건데, 그 다음에 그 피벗 힐링 패치 툴, 아까 얘기했죠. 요 스티커, 아이 그 뭐냐, 데일밴드 툴이라 그러는데 농담 삼아서
이미지를 자연스럽게 복제하거나 잡티를 제거하는 툴. 여러분 사진 찍어서 여기 기미 제거 이런 거 할 때, 증명사진 찍을 때 많이 쓰면 돼요. 도장 그 도장 툴은 요거는 나중에 이거는 진짜 실제로 보면서 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두 개를 섞어 놨을 때 요 애매한 경계선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뭉개주는 작업이에요. 그럼 서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계속 찍어내면 그 색이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그 복제해 가지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그 경계선이 싹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뭐 이레이저, 이미지를 없애거나 지우는 거, 그 다음에 이게 스펀지 툴도 이제 보시면 뭐 비슷해요. 화장할 때 스펀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넓고 뿌옇게 되죠. 뭐 그런 식으로 되는 거고, 펜툴, 이게 패스를 생성하는 툴, 우리가 일러스트 쓰신 분은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레터링 작업이나 글자를 만들어서 따거나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많이 쓰는 툴이에요. 좀 부드러운 것들. 포토샵에서도 레터링이나 이런 거를 하면 이제 글자 모양을 자기가 디자인 한다거나 이러면 이 펜툴을 많이 쓰시는 게 좋아요. 근데 펜툴을 잘 쓰시려면 일러스트를 어느 정도 하셔야 이 펜툴에 대한 그 이미지를 잘 그 사용법을 알게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3D 툴, 3D 레이어 기능, 뭐 3D 도구가 추가되어 맥스나 뭐 이런 데서, 구글 어스 같은 데서 3D 프로그램으로 제작된 오브젝이나 방향 조절 이미지 툴이고요. 우리가 이 페인트 툴 뭐 이런 거는 한 면에 이렇게 통으로 뭔가를 채울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페인트 툴, 그라디에이션 뭐 이렇게 나오는데, 페인트 툴 같은 경우는 전체를 한꺼번에 이렇게 확 뭔가를 씌워서 한 색으로 넣고 싶다 그럴 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뭐 선택 툴, 선택 툴은 실질적으로 이미지 툴에선 자석 툴하고 사각형 툴, 요걸 제일 많이 써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매직 툴은 주변의 색깔을 이렇게 이미지를 땅 찍으면 그 비슷한 색깔이 주변에 다 선택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것도 많이 쓰는 거고, 스포이드 툴은 내가 그 색깔을 이게 무슨 색깔인지 모를 때, 색 조합이 어떻게 될지 모를 때, 그럴 때 스포이드 툴로 콩 찍으면 그 옆에 색 조합이 쭉 뜨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거 텍스트 툴 외에 어쨌든 우리는 판넬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넬 작업을 할 때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뭐 글자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이 텍스트 툴도 의외로 많이 쓰게 돼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제일 많이 쓴 게 뭐라고요? 매직, 자석 올가미 툴하고 사각형, 그 다음에 커팅, 그 다음에 매직, 마술봉 일명, 그 다음에 색깔 추출, 그 다음에 이레이즈, 그 다음에 페인트, 그 다음에 뭐 핸드 툴인데 손바닥 요거랑 뭐 요 정도 많이 쓰실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씩 보시면서 그 작업을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자 한번 해볼게요. 오픈. 자, 포토샵에서 파일에서 오픈을 하시면, 우리가 아까 지도라고 해놨죠.
세 개를 선택해서 열기. 이렇게 세 개가 떠요. 그럼 우리는 전체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파일 뉴를 하나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해주셔야 될 거, 뭐 센티미터 단위죠. 이게 보통 픽셀 단위로 되신 분들은 센티미터 단위로 바꿔주시는 게 맞고, 인치당 픽셀인데 센치당 픽셀로 바꿔주시는 게 훨씬 편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셔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거, RGB 컬러. RGB 컬러는 우리가 이 RGB는 뭐죠? 빛의 삼원색. 그래서 화면에서 볼 때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 뭐 우리가 웹 디자인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판넬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CMYK 컬러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이제 32비트 정도로 해주시고 크기를 맞춰주시는 거죠. 여기다 크기는 뭐 우리가 19cm에 27, 29, A4 정도 사이즈 넣고 그냥 지금 실험 삼아 하니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협성대학교, 영어는 협성 딱 해서 이렇게 하나가 뜨죠. 그러면 여기를 잡고 협성대학교를 따로 빼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협성대학교에서 지금 장방형으로 만들 거니까, 자 1번 협성대학교 1번 선택 툴을 잡고 얘를 집어서 옮겨주시면 안 보이죠? 안 보이실 거예요. 쭉 올라가다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컨트롤 T 트랜스퍼, 그 다음에 쉬프트를 눌러 주시고 쭉 줄여 주시면 돼요. 쉬프트를 꼭 눌러 주세요. 왜? 쉬프트를 누르셔야지 이게 가로 세로가 똑같이 변형돼서 올라가요. 이게 자 컨트롤 T 눌렀는데, 만약에 이게 뭐 여기를 자꾸 눌러주지만 등 간격이라고 쉬프트를 눌러서 이렇게 당겨주면 항상 같은 비율로 움직이죠. 근데 만약에 쉬프트를 안 누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또 찌그러지잖아요. 자 ESC 아까 원래대로 해놓고 컨트롤 레이어 1번 컨트롤 T,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요거를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돋보기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옆으로 쭉 펴놓을 거예요. 그러면 요 끝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끝에서 끝을 맞춰 놓고, 자 2번도 선택 툴을 눌러서 이쪽으로 보낼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이렇게 쭉 내려보면 끝이 있어요. 여기를 쉬프트 누르고 쭉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이렇게 해서 컨트롤 T
끝부분을 잡아야 되니까 밑으로 내리고, 그래서 쉬프트 쭉 내려주시고 다시 끌어올려서 쉬프트, 쉬프트. 자, 이제 여기서 옆으로 가서 맞춰주면 돼요. 일단 쉬프트 쫙 내려주시면 조금 더 늘릴게요. 자, 왜 좀 더 늘렸냐? 요 길 사이즈가 맞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죠, 저희가. 자, 여기서 봤을 때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하면 이렇게 깨지죠.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인터넷에서 보면 이게 그 픽셀이 되게, 인터넷은 빨리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약간 투명도를 줄여서 확인을 해 보시면 여기와 요 길이 이렇게 만나게끔 돼 있죠. 지금 밑에 길은 맞는데 위에 길이 조금 안 맞잖아요. 요 선이. 어떻게 컨트롤 T 눌러서 조금 더 키워야 된다는 소리죠. Shift 등간경 누르고, 자, 이렇게 해서 맞춰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얘를 딱 켰다 해도 지금 딱 맞죠? 길이 약간 차이가 나나? 다시 컨트롤 T 조금 더 내릴게요. Shift 누르고, 자, 다시 이렇게 길이 맞죠? 자, 일단 이렇게 두 번째 걸 맞춰 놓고, 자, 이제 그럼 세 번째 거 1, 2, 3 협성대 3번, 얘를 또 집어넣죠. 어떻게? 컨트롤 T. 일단 대충 줄여서 요 근방에 갖다 놓는 거예요. 쉬프트 쭉 줄여 볼게요. 일단 요렇게 놓고 확대. 자, 우리가 왜 약간씩 겹쳐야 되는지 알겠죠? 그럼 우리가 보시면 여기 있는 길과 여기가 만나야 되고, 왜 어떻게? 요 길과 여기가 이렇게 만나야 되겠죠? 근데 크기가 어떻게? 이거 좀 다르죠? Shift. 자, 여기서 투명도를 또 줘볼게요. 살짝 투명도 줘서 흔들어 보세요. 안 맞죠? 요 정도 돼야 맞겠죠? 지금 제일 좋은 거는 뭐 건물이나 이런 게 하나 겹치면 좋은데, 건물이 겹치진 않으니까 요 길과 요 길을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치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게 좋겠죠. 그리고 컨트롤 T 누르시고 얘를 위에서 아래로 조금 조절하시면 요 길이도 맞고 지금 밑에 선이랑 쫙 맞아 떨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 선도 맞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인할 거냐, 껐다 켰다 해보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여기가 좀 더 요렇게 가서 여기 붙어야 되겠죠. 요렇게 맞는 게 딱 맞을 거예요. 그럼 이게 투명도를 줄여놨으니까 어떻게? 투명도를 100%.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나하나 붙여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서 협성대를 하나, 둘, 셋 여러 지도를 합쳐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캡처를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지도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이 연습 삼아서 지금 해 보실 것들은 일단 어, 오늘 어찌 됐던 간에 요 협성대에 있는 포토샵들을 다 만들어 보셔야 돼요. 지도를. 그리고 이제 이미지 사이즈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90에 여기 보시면 픽셀이 28픽셀 뿐이 안 되잖아요. 이 픽셀을 한 200 정도로 올려 주셔야 돼요. 그럼 지금 되게 커졌죠,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요거를 어떻게, 여기가 정문이잖아요, 협성대 정문. 그럼 우리가 요거를 일단 저장을 해 볼게요. 세이브 에즈로 두 개 다 저장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PSD 파일이 포토샵 파일이거든요. 이게 좀 우리가 그 틀린 것들은 바로바로 수정할 수 있게 포토샵 파일로 하나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하나 이제 세이브 에즈.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지도를 하나씩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파일로 하나 더 저장을 해야 되겠죠. 세이브 에즈 뭘로? JPG 파일을 쓸 거잖아요. 우리가 JPG 파일을 해서 여기다가 협성대학교 명칭을 정확하게 써 주셔야 돼요.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협성대학교 원래 좀 구체적으로 써요. 그래야 어디까지 작업이 됐는지 알기 때문에 1에서 3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최대한 라지 파일로 해서 오케이. 자, 다시 오픈. 얘가 이렇게 오픈 될 거예요, 여러분. CMYK로 돼 있고, 왜 CMYK냐?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때 BM RGB 컬러로 하면 모니터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게 색 보정이 필요해요. 근데 뭐 학교에서 뽑으면 그냥 무시하고 뽑는다 치지만, 그리고 이게 뭐 또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이걸 진짜 잘해서 뭐 나중에 알바로 돈을 받고 뭔가를 해줄 때는 이렇게 CMYK로 해야지 출력소에서 출력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요새 출력소 가면 이제 뭐 가판넬 작업 같은 것까지 다 맡길 수 있거든요. 업체 가면 어차피 그게 이제 비용이 잡혀져 있어가지고, 음, 그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 해도 되지만 또 영세업체나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판넬을 만들거나 이럴 경우가 많은데, 플루토가 없는 경우는 가서 출력해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출력소 갔는데 딱 파일 보고 RGB 컬러면 이거 색 보정해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면 안 돼요. 음,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아시는 게 좋은 거죠. 자, 일단 요 정도 포토샵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좀 더 해보시는 게 좋아요. 제가 그 오늘 수업에서 포토샵에 대해서 조금 더 할 거예요. 음,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좀 더 그 포토샵에 대해서 툴, 여러분들이 쓰시기 쉬운 툴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아까랑 똑같죠? 그 다음에 픽셀 센티미터당 한, 여기 픽셀을 한 300 정도 놓으시는 게 좋아요. CMYK 여기 32비트. 요번에는 좀 바꿀게요. 29에 19 오케이. 자, 일단 협성대는 다 끄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 걸 하나 오픈. 자, 그럼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일단 새로운 걸 하나 만들게요. 아까는 밑으로 길게 했는데 지금은 옆으로 길게. 높이 19. 픽셀은 보통 한 300에서 500 정도 하시면 돼요. 여러분 판넬 만들거나 이런 것들. 오케이. 나머지는 지워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 이거는 오픈을 열면 제가 이렇게 들판 하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터넷에서 이렇게 좀 캡처를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림을 다운받은 거고,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들. 그 요새 저작권이 하나도 문제니까 저작권에 문제 안 되는 것들로 가져왔어요. 일단 여기다 놓고 끝에 붙여주시고 컨트롤 T 쉬프트 누르고 쫙 늘려주시고 더블 클릭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 좀 잘라 볼게요. 우리가 필요한 선이 어디까지냐. 이렇게 노란 선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들판을 표현하고 싶다. 아직도 좀 남아 있네요. 조금 더 안으로 밀어 넣을게요. 이렇게 커팅. 오케이. 자, 근데 이걸 쓰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얘를 좀 배경으로 넣고 싶은데 노는 푸르른데 문제는 하늘이 안 푸르러.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좀 우리가 푸릇푸릇하게 보이고 싶죠. 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아까 얘기한 자동 선택 툴을 넣어서 눌러 주신 다음에 꼭 계속 눌러 주셔야 돼요. 왼쪽 선을. 그래서 쭉 긁어서 내려 주시면 얘가 이렇게 따서 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따서 더블 클릭 선택이 되죠. 여기 대충 딴 건 어떻게 쉬프트를 누르고 이 사각형 툴을 눌러주 선택 툴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해서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하늘이 너무 뿌해서 난 얘를 쓰기 싫다.
어떻게 지워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지우개 툴 크기 조절, 크기는 적당히 한 100 정도, 이 정도 해서 쫙 지워볼게요. 자, 선택을 잘 해놓으시면 지우기도 편해요. 쫙 다 지웠죠.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이 사진에 하늘을 배경을 넣어줄 거예요. 자, 쭉 올라가서 컨트롤 T, 쉬프트로 쭉 옆으로도 좀 늘려주시고, 더블 클릭, ESC. 자, 이게 문제가 뭐냐? 아니, 하늘은 보이는데 들판이 안 보인다. 그럼 레이어가 1, 2 돼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했던 거. 레이어 1을 위쪽으로 끄집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산 등성이 쫙 넘어가겠죠. 근데 여러분이 이게 구름이 너무 크고 교수님 안 어울려요,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자, 다시 컨트롤 T. 노. 되돌리기. ESC 눌러주면 되죠. 레이어 2번. 레이어 2번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T. 자, 조그맣게 해서 뭐 요렇게 붙여 넣으셔도 되고, 어쨌든 요런 식으로 좀 살짝 겹치게 해서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투명도를 전체적으로 살짝 줄여주면 어떻게? 자, 다시 하늘을 불러서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쪽에 보시면 좀 덜 지워진 데가 있죠. 그냥 지우시면 이게 문제가 되니까 선택 툴을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지워주시면 돼요. 이거를 안 해주시고 하시면 이 다른 이미지들이 지워질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얹어가지고 요 끝에 흰색이랑 요 능선이랑 겹쳐야 조금 더 덜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좀 더 선명한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 앞쪽은 되게 선명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원근법에 의해서 여긴 좀 뿌옇게 멀리 뭉개지는 현상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따로 포토샵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넬 만들 때나 이런 것들을 하실 때 좀 이제 잘 해주셔야 되고, 이 두 개가 완성됐다 그러면 얘도 항상 저장을 하실 때 포토샵 파일 하나, JPG 파일 하나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왜? JPG 파일로 뭐 하다가 이거 잘못했네 발견하고 뭐 이 포토샵 파일을 지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문제가 돼요. 저는 그래서 항상 PSD 파일하고 JPG 파일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제출은 이제 어차피 지도를 만들어서 그거를 따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는 작업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작업, 그리고 지금 살짝 보정 같은 거를 해드렸는데, 뭐 요런 작업들도 나중에 판넬 작업을 하실 때 알아두시면 뭐 도움이 될 만한 작업. 지금 한 두세 개 정도 더 할 건데, 그런 기본적인 거는 좀 제가 알려드리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그러면 예전에는 이 포토샵 수업이 한 학기 동안 따로 이제 있어가지고 어떻게든 좀 뭐 판넬 만들거나 이런 거에 기본적인 스킬을 가르쳐 드렸는데, 지금은 없어서 어차피 캐드 1시간에서 이 포토샵 작업을 알려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몇 개의 작업들을 알려드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쓰실 수 있도록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거를 가보도록 하죠. 자, 뉴로 해서 이거는 아까 같이 19, 29, 300에 CMYK 화이트 이렇게 해서 만들고, 먼저 예제는 다 지워주시고, 자, 여기서 일단 다시 오픈, 위로 하나 더 가서 예제 2번, 자, 열기, 차차차. 이렇게 열리면 여러분 약간 겁먹죠. 그럼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빼세요. 빼시면 돼요. 딱 이렇게 빼시면 되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해볼 건가. 자, 이 바다 밑이 너무 황량하죠. 얘를 일단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지금 다 모든 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T 눌러주고 시프트 쭉 당겨주세요. 쫙 당겨서 맞춰주시고 가운데로 보정. 자, 우리 지금 이걸 넣는데 너무 황량하잖아요. 물고기도 없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를 좀 더 이렇게 뭔가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자. 물고기도 넣어주고 다양하게 넣어주자.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뭐 어떻게 물고기도 다양하게 받고, 여기서도 수초 이런 것들 쳐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자, 요 밑에 컨트롤 T 눌러서 쫙 깔아주시는 쪽으로 가시는 거죠. 자, 이건 티가 너무 난다. 일단 어떻게? 요런 걸 미리 메인으로 하나 바닥에 깔아주시는 게 제일 좋겠죠. 자, 컨트롤 T, 쉬프트 쫙 해서 오케이. 더블 클릭. 그리고 밑에 봤던 수초 얘를 위로 올려줄게요. 이렇게 나와요. 요 어디쯤 요런 식으로 컨트롤 T 요 어디쯤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좀 티 안 나게 갖다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얘도 좀 이렇게 밑에 깔아놓긴 했는데 좀 황량하잖아요. 보면 조금 황량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뭔가를 채워주면 좋겠죠. 여기서 우리가 선택 툴을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딱 따가지고 여기다 옮겨 주시는 거죠. 컨트롤 T, 쉬프트 누르고 쭉 더블 클릭. 대충 이런 식으로 원근법이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좀 그렇겠죠. 좋겠죠. 이런 거를 근데 조금 너무 선명하니까 어떻게 투명도를 살짝 줘서 뭉개주겠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물고기들을 하나씩 여기 따올 거예요. 근데 아까 뭐 자석 툴도 있지만 딴 거 한번 써볼게요. 매직 툴 빵 찍으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쉬프트 플러스 빵 몇 번 찍어주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바다 느낌 나는 건 다 찍힐 거예요. 빵 이런 식으로 여기도 빵 자,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에디트 가서 이미지 레이어 타입 셀렉션에서 이렇게 딱 바꿔주면 셀렉션 가서 인디비저 그러면 내가 선택한 반대편의 거를 선택해줘. 그러면 물고기가 선택되겠죠. 이렇게 갖다 놓는 거예요. 컨트롤 T 쉬프트 좀 키워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레이어 3번 컨트롤 T에서 약간 위로 올리는 게 낫겠죠. 여기까지 봐주시면 되고 여기도 살짝 투명도 살짝 줄여줄게요. 91. 그 다음에 요 비슷한 식으로 물고기가 이렇게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거 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인터넷 가서 찾아서 물고기 쳐서 자기 마음에 드는 걸 써주시면 돼요. 얘도 어떻게 Shift 누르고 계속 눌러주면 필요 없는 것들을 싹 찍어줘요. 근데 여기를 누르니까 문제가 뭐? 어떻게? 요 색깔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직봉은 이렇게 찍으면 검정색 위주로 이렇게 생기죠. 그리고 Shift 플러스 더해서 이렇게 딴 데를 찍어주게 되면 요 색과 비슷한 색깔들이 찍혀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 검은색을 없애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스포이드 툴, 우리는 색깔을 추출을 해내야 되겠죠. 이거 아니고 스포이드 툴로 얘를 꽁 찍어 주시면 컬러 이미지로 해서 얘를 꽁 찍어 주시면 요 이미지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요 이미지로 여기 색깔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걸로 여기 색을 칠해 주시면 돼요. 선택. 자, 우리가 여기 까만색 요거를 자석 툴로 따줄게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해서 따주세요. 일단 대충 따주고 사각형 툴로 Shift 더해서 뺄 거니까 자, 여기 색깔을 이렇게 칠해주면 아까 우리가 여기 추출해낸 색으로 칠해지죠. 이런 식으로 뭐 난 칠하기 귀찮다 그러면 일단 붓툴로 칠하는데 지금 너무 작으니까 쫙 늘려서 칠해줄게요. 대충 이렇게 칠해놓을게요. 왜? 우리는 지금 뭘 써야 돼요? 우린 물고기를 딸 거지 바탕을 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매직 툴 다시 Shift 눌러주시면 되고 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만약 들따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매직 툴로 여기 한번 더 꽁 그 다음에 저 위에 여기가 들따졌죠.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다시 셀렉션 인버스 역전돼서 고기가 나오죠. 그러면 얘를 다시 잡아서 어떻게 히스토리로 가서 자, 선택 툴 다시 선택해서 여기다 던져주면 물고기가 하나 더 나오죠. 컨트롤 T 누르고 자유 확대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얘도 확대를 좀 할게요. 줌. 자, 줌으로 해서 띵.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다시 매직. 자, 이렇게 해서 셀렉션, 인버스 얘를 잡아서 다시 얘를 잡아서 컨트롤 T, Shift, 자, 더블 클릭, 컨트롤 T. 얘는 좀 뿌여니까 작은 쪽. 그 다음에 여기 7번을 듀플렉스 레이어 7번을 복사한다 이거예요. 카피 됐죠? 그럼 얘를 좀 뽑아서 이렇게 no.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아까 그 썰렁했던, 자, 다 꺼볼게요. 나머지를 레이어를. 자, 요 앞에 눈 표시된 걸 누르면 레이어가 다 꺼져요. 이 삭막했던 바다에 꽃도 심고 물고기도 넣고 막 이렇게 된 거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꽃도 넣고 물고기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더 풍성하게 사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뭔가를 좀 하시고 싶다, 좀 다시 뭔가를 한번 그 이렇게 사진을 봤는데 너무 휑하다, 이상하다 느끼시면 이런 식으로 포토샵으로 편집을 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 캐드나 3D 맥스에서 딱 올렸는데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하늘도 배경 깔아 주시고 그 다음에 나무도 갖다 좀 심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레이어 순서를 잘 정하셔야지, 뭐 지금 1번 레이어가 제일 밑에 가 있는데 1번 레이어를 제일 위로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를 제일 위로 올리면 다 가려지겠죠. 1번 레이어가 적당 레이어 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레이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캐드도 그렇고 포토샵도 그렇고 이 도화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트레이싱지 같은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만 더 하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도움이 되실지 안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그 판넬을 만들거나 뭔가를 할 때 좀 늘 부족했던 것들은 이런 식으로 더 보강을 해서 좀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이게 뭐가 더 필요한가? 고민을 하고 그 창조는 이제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그러잖아요. 남들이 한 판넬 좀 잘 보시면서, 그리고 뭐 특히 좀 잘하는데 가셔가지고 뭐 그 연세대 뭐 이런데 건축 대전 뭐 이런데 판넬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좀 잘 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좀 판넬이 풍성해지는구나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 고민을 안 하시면 좀 그러한 발전이 없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한
요거 하나 더 있고 한 하나에서 두 개 정도만 좀 더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한 5분 정도만 쉬도록 어, 지금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헷갈리실 수도 있고, 대신 제가 그 포토샵에 대해서 그 PDF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과연 무슨 툴이 있고 이걸 언제쯤 써야 될까, 왜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 주에 그 단어는 미세먼지로 할게요. 미세먼지. 오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안 좋다니까 요 며칠 미세먼지가 계속 좀 안 좋았죠. 중국에서 팔다 우리한테 먼지와 스모그를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쪽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줄이고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네요. 자, 그러면 요번에도 한번 파일을 열어볼게요. 오픈. 요 두 개를 열어볼게요. 열기. 하늘은 아까 쓴 거니까 없애고. 자, 요번에는 제가 뭐 특별히 뭐 따로 뉴나 이런 걸 안 만들고, 요 지금 RGB죠. 여기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 사이즈 19에 14 19에 14 인치당 96이죠. 요것만 바꿔줄게요. 캔슬. 이게 19에 14 파일 뉴 19에 14 300 CMYK로 우리는 해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다 모니터를 집어넣어 줍시다. 선택 툴 잡고 모니터 확대 컨트롤 T 시프트 쭉 내려주시고 끝까지. 자, 여기다 꽃도 넣어줄게요. 꽃. 자, 꽃을 왜 넣어줬냐, 요 이미지를 그 모니터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꽃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 끝을 살짝만, 요건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전체로 일단 얘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고 확대 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요 끝에를 이렇게 가서 어느 정도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그러면 이게 지금 정사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쉬프트로 넣어서는 잘 안 맞춰지겠죠. 그럼 요 하나하나 점을 선택해서 늘려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 점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쫙 당겨서 요 끝에 맞춰 주시고, 여기는 요 끝에 맞춰 주시고, 여기는 요 끝에 맞춰 주시고 해서 더블 클릭. 그럼 지금 모니터 안에 꽃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자, 컨트롤 T 다시 해서 컨트롤 여기 좀 더 잘 맞춰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니터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모니터 안에 우리가 다른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뭐 인터넷에서 네이버, 자동차. 여기서 우리는 쭉 해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동차 이미지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자동차 있나요? 쭉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들. 자, 이 이미지가 저는 마음에 드네요. 자, 이미지 복사. 이미지 복사. 이 링크 저장. 잠시만요. 제가 요거는 인터넷으로 다시 자동차 이미지 쭉 내려서 전기차 이미지. 이거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지도에 뭐 자동차 넣고 현재 탭 닫기. 이렇게 해서 파일 오픈 하나 올라와서 자동차 이미지 jpg 파일을 여기다 불러 넣죠. 자, 다시 모니터 끝선 맞춰 주시고 컨트롤 T 눌러 주시고 어느 정도 확대. 자, 컨트롤 눌러서 끝선 잘 맞춰 주시면 돼요. 모니터 안쪽으로. 그러면 모니터 안에 이렇게 전기차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는 어떤 데 활용을 하느냐. 자, 네이버 다시 건물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건물의 이미지. 자, 봅시다. 건물 정면 이미지. 자, 우리가 건물을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면이 똑바로 나오려면 되게 멀리서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도로면에 접해서 찍을 때는 어, 그 사진을 찍을 만한 충분한 거리가 안 나오거든요. 보통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건물, 건물, 건물 저장하고, 자, 파일 오픈. 어디 갔나? 다시 한번 인터넷 건물 정면 이미지. 그냥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를 봅시다. 건물. 자, 하나를 열게요. 오픈. 건물을 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도로폭이 없으니까 밑에서 위로 찍게 되면 약간 이렇게 건물이 일자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펴주냐, 이런 것도 이제 포토샵에서 펴줘요. 어디 봅시다. 뷰어에서 뷰에서 자, 요 자를 꺼내요. 루터를 꺼내서 이렇게 갖다 대죠. 일자로 이렇게 갖다 대주는 거예요. 건물을. 그 다음에 요 사진 컨트롤, 요게 여기서 직접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옮길게요. 옮기고 얘를 펴봅시다. 컨트롤 T. 그리고 일단 쭉 크게 요 정도만 해주시고, 우린 얘를 펴야 돼. 어떻게? 뷰어에서 여기도 우리는 줄자를 꺼내야 되겠죠. 그러면 자를 꺼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자가 와서 선이 붙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컨트롤 T, 쉬프트 누르고 컨트롤을 눌러서 얘를 이렇게 일자로 펴주는 거예요.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 왜곡 보정됐던 거를 잡아주는 거죠. 잠깐만요. 위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평면자가 맞춰주는 게 있으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컨트롤 T, 그 다음에 얘를 누르고 이렇게 기준점에 맞게, 얘도 이렇게 기준점에 맞게.
그럼 얘가 건물이 거의 일자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서 이미지를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던 이러면 건물을 정면에서 찍은 듯이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면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메스 모형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를 실사로 인화지에 프린트 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싸서 붙여주면 건물이 실사 모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떤 건물인지 왜 그런 건물인지. 솔직히 메스 건물로만 하면 뭐 신도시 같이 아파트가 많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구도심이나 이런 데 가면 건축물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번,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집원에 따라서 사진을 찍고 가도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사진을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모형을 만들면서 그 쭉 거리 사진 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으로 밑에서 위로 잘 찍으신다면 하나로 나오게 어 이게 3D 맥스에서 매핑 소스를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포토샵에서 보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음, 다양하게 이러한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에는 포토샵에서 그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그 따는 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과제 협성대 그 지도를 완성시키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은 두 가지로 받을게요. PSD 포토샵 파일 하나하고 JPG 파일 두 개를 집으로 압축시켜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만 하고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많이 나가면 또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수도 있고, 대신 제가 그 포토샵에 대해서 그 PDF를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좀 이렇게 잘 한번 보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과연 무슨 툴이 있고 이걸 언제쯤 써야 될까, 왜 써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요번 주에 그 요번 주에 그 단어는 미세먼지로 할게요. 미세먼지. 오늘 미세먼지가 상당히 안 좋다니까 요 며칠 미세먼지가 계속 좀 안 좋았죠. 중국에서 팔다 우리한테 먼지와 스모그를 팔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쪽에 있는 그 화력발전소나 이런 것들을 좀 잘 줄이고 해야 되는데 고민이 많네요. 자, 그러면 요번에도 한번 파일을 열어볼게요. 오픈.
요 두 개를 열어볼게요. 열기. 하늘은 아까 쓴 거니까 없애고. 자, 요번에는 제가 뭐 특별히 뭐 따로 뉴나 이런 걸 안 만들고, 요 지금 RGB죠. 여기 이미지 사이즈를 확인해 볼게요. 이미지 사이즈 19에 14, 19에 14 인치당 96이죠. 요것만 바꿔줄게요. 캔슬. 이게 19에 14 파일 뉴 19에 14 300 CMYK로 우리는 해줄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다 모니터를 집어넣어 줍시다. 선택 툴 잡고 모니터 확대 컨트롤 T 시프트 쭉 내려주시고 끝까지. 자, 여기다 꽃도 넣어줄게요. 꽃. 자, 꽃을 왜 넣어줬냐? 요 이미지를 그 모니터에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요. 꽃을 한번 넣어줘 볼게요. 자, 그러면 끝을 살짝만, 요건 조금 확대해서 볼게요. 전체로 일단 얘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하고 확대 줌 확대를 해서 보시면 요 끝에를 이렇게 가서 어느 정도 맞춰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그러면 이게 지금 정사각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쉬프트로 넣어서는 잘 안 맞춰지겠죠. 그럼 요 하나하나 점을 선택해서 늘려줘야 되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요 점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쫙 당겨서 요 끝에 맞춰 주시고, 여기는 요 끝에 맞춰 주시고, 여기는 요 끝에 맞춰 주시고 해서 더블 클릭. 그럼 지금 모니터 안에 꽃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죠. 자, 컨트롤 T 다시 해서 컨트롤 여기 좀 더 잘 맞춰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 모니터 안에 집어넣을 수 있겠죠. 그럼 모니터 안에 우리가 다른 것도 집어넣을 수 있겠죠. 뭐 인터넷에서 네이버 자동차, 여기서 우리는 쭉 해서 이미지를 한번 볼게요. 자동차 이미지 중에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자동차 있나요? 쭉 포르쉐, 람보르기니 뭐 이런 것들. 자, 이 이미지가 저는 마음에 드네요. 자, 이미지 복사. 이미지 복사. 이 링크 저장. 잠시만요. 제가
요거는 인터넷으로 다시 자동차 이미지 쭉 내려서 전기차 이미지 이거죠. 다른 이름으로 저장, 지도에 뭐 자동차 넣고 현재 탭 닫기 이렇게 해서 파일 오픈 하나 올라와서 자동차 이미지 JPG 파일을 여기다 불러 넣죠. 자, 다시 모니터 끝선 맞춰 주시고 컨트롤 T 눌러주시고 어느 정도 확대. 자, 컨트롤 눌러서 끝선 잘 맞춰주시면 돼요. 모니터 안쪽으로. 그러면 모니터 안에 이렇게 전기차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는 우리는 어떤 데 활용을 하느냐. 자, 네이버 다시 건물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건물의 이미지. 자, 봅시다. 건물 정면 이미지. 자, 우리가 건물을 사진을 찍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정면이 똑바로 나오려면 되게 멀리서 찍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보통 도로면에 접해서 찍을 때는 그 사진을 찍을 만한 충분한 거리가 안 나오거든요. 보통 어떤 방식으로 나오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자, 얘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건물 저장하고, 자, 파일 오픈. 어디 갔나? 다시 한번 인터넷 건물 정면 이미지. 그냥 쉽게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를 봅시다.
건물. 자, 하나를 열게요. 오픈. 건물을 열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게 도로폭이 없으니까 밑에서 위로 찍게 되면 약간 이렇게 건물이 일자로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펴주냐, 이런 것도 이제 포토샵에서 펴줘요. 어디 봅시다. 뷰어에서 뷰에서 자, 요 자를 꺼내요. 루터를 꺼내서 이렇게 갖다 대죠. 일자로 이렇게 갖다 대주는 거예요. 건물을. 그 다음에 요 사이 컨트롤, 요게 여기서 직접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옮길게요. 옮기고 얘를 펴봅시다. 컨트롤 T. 그리고 일단 쭉 크게 요 정도만 해주시고, 우린 얘를 펴야 돼. 어떻게? 뷰어에서 여기도 우리는 줄자를 꺼내야 되겠죠. 그러면 자를 꺼내서 이렇게 당겨 주시면 자가 와서 선이 붙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컨트롤 T, 쉬프트 누르고 컨트롤을 눌러서 얘를 이렇게 일자로 펴주는 거예요. 맞춰서 이런 식으로. 그 왜곡 보정됐던 거를 잡아주는 거죠. 잠깐만요. 위에도 하나 있어야 되겠네요. 평면자가 맞춰주는 게 있으면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컨트롤 T, 그 다음에 얘를 누르고 이렇게 기준점에 맞게, 얘도 이렇게 기준점에 맞게. 그럼 얘가 건물이 거의 일자로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서 이미지를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러면 건물을 정면에서 찍은 듯이 이렇게 편집이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이 되면 나중에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스 모형을 만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런 거를 실사로 인화지에 프린트 해가지고 건물을 이렇게 싸서 붙여주면 건물이 실사 모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어떤 건물인지, 왜 그런 건물인지. 솔직히 메스 건물로만 하면 뭐 신도시 같이 아파트가 많은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구도심이나 이런 데 가면 건축물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번, 2번, 3번, 4번 막 이렇게 집원에 따라서 사진을 찍고 가도 이게 어느 게 어느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사진을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모형을 만들면서 그 쭉 거리 사진 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높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쯤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여러분들이 사진을 통으로 밑에서 위로 잘 찍으신다면 하나로 나오게, 어, 이게 3D 맥스에서 매핑 소스를 만들기가 되게 쉬워요. 포토샵에서 보정을 한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이러한 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요. 다음에는 포토샵에서 그 만들어진 파일을 가지고 그 따는 거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과제 협성대 그 지도를 완성시키셔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파일은 두 가지로 받을게요. PSD 포토샵 파일 하나하고 JPG 파일 두 개를 집으로 압축시켜서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